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지브러시에서 이게 전에 진행을 하던 그 저거였는데 데이터였는데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지브러시에서 XYZ 쓰는 법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얘가 로우 폴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로우 데이터. 이 로우 데이터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저거를 넣어서 디퓨즈 맵을 넣어서 이게 얼굴을 만들 거예요. 트럼프 얼굴을. 그래가지고 그 디퓨즈 데이터는 요런 데이터들을 쓸 거고요.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공유는 저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량이 26기가라 이게 클라우드에다 올려가지고 공유하기 힘들어요. 너무 대용량이라.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익스포트해서 외부로 익스포트해서 이거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쓸 때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이라고 할 게 무슨 작업이 있냐면 도널드 트럼프 로우. 그리고 작업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어떤 게 될 거냐면 저게 될 거예요. 노멀 데이터. 노멀 데이터가 있어야 그 노멀 데이터와 그 이제 우리가 넣을 그 디퓨즈 맵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인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330만 개이기 때문에 면수를 좀 줄일 거예요. 원래는 요즘에 사용할 때는 얼굴에만 뭐 2천만 개, 3천만 개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올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올려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이걸로 포트폴리오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참, 그리고 작업을 이거를 할 때 만약에 면수 올릴 때 우리 집 컴퓨터가 이 정도 면수에서 이렇게 느려질 리가 없는데 자꾸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최적화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최적화 어떤 게 있냐면 계산 중이니까 따로 명령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 중에 뭔가 다른 명령 행동을 하면은 갑자기 이게 느려지거나 아니면 꺼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디시메이션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를 해주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G 플러그인의 디시메이션 마스터에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를 먼저 해주고, 해줄 때 요 밑에 보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퍼센트를 골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까지 줄이는 걸로 그냥 되어 있고요. 디시메이트 커런트로 이거를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시메이트 커런트를 눌러서 이거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67만 개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표현했던 주름이 거의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됐으면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도널드 트럼프 하이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 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맴이랑 이게 맴이 아니었나? 이게 맴에 102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게 있었는데 안 보이네? 없어졌나? 퍼포먼스에 있나? 아니면 아예 이제 그게 없어졌나? 하여간 쓸 수 있는 폴리곤의 개수에 대한 거를 제약을 걸었는데 지금 이거면은 7300만 개? 거기까지 쓸 수 있대요. 7000만 개. 거기까지 써도 메모리에 여유가 있다. HD로 가면 이게 1이 이게 몇이었더라? K가 아니라 M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니 M 위 단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네. 단위가 하여간 되게 높은 단위예요 저게. 36억 개인가? 그쯤 될 거야 아마. 36억 개가 아니고 3억 6천 개인가? 그래가지고 컴팩트 나우를 해주면, 컴팩트 나우 할 것도 없잖아. 원래 여기에 그 메모리 표시가 있고 메모리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거를 컴팩트 시키는 거였거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장하였는데 그게 없었어요. 2020은 그게 없네. 2018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메뉴가. 딱히 없네 메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여기 메모리 여기 맨 위에 막 512라고 적혀있거든 메모리가. 512 메모리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요새. 그걸 뭐 1024나 2048까지 늘린 다음에 컴팩트 나우 해가지고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내보낸, 지브러시에서 외부로 내보낸 파일은 무슨 작업을 조금 할 거냐면 맥스에서 저거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UV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막 떨어져 있고 막 갈라져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수정을 봐야 됩니다. 떨어지고 갈라진다는 무슨 얘기냐면, 지브러시에서 볼 때는 UV 맵을 이렇게, 자, 이 모델링은 지금 UV가 없죠. 이거 한 칸 돌리면 이제 모프 UV 해가지고 이걸 UV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없어졌네. 어디까지 가야 생기니? 여기까지 가야 생기는구나. 자, 여기까지 가서 UV에서 모프 UV를 해주면 이렇게 UV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끝에 막 이렇게 이맛단에서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 데 있잖아요. 별로 보기 좋진 않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만 조금 조정하고 그냥 넘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지브러시 상에서 보면은 그냥 얼굴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냥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가잖아요. 맥스 가잖아요. 맥스나 바디 페인터로 가면 이게 상하가 뒤집어져서 나와요. 그게 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잡아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확인할 때 2D 텍스처 상에서 확인할 때 상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맥스에서 불러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맞도록 그거를 고정을 시켜준 다음 다시 익스포트를 할 겁니다. 어딨냐? 여기 있죠? 그래서 로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 크기가 3D 프린터로 뽑을 만한 사이즈네. 이거 한 2, 3cm 되겠다. 그죠? 이게 저게 뭐지? 그런 거 정도 되겠네. 3cm면은 저게 뭐야? 우리 생수통 뚜껑 그 정도 크기 정도 되겠네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즈가 많이 작으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후에 마모스에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서페이스 스캐터라고 해가지고 빛산란에 의한 표현을 넣어줄 건데 거기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맥스에서. 자,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을 동시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를 키워주세요. 쫙. 한 이 정도면 한 30cm 정도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높게 해준 다음에 한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그래 놓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였지? 여기에서 두 개 다 선택하고, X좌표와 Y좌표만 0으로 놓고 Z좌표는 그대로 놓고요. 에펙트 피보 올리 눌러서 X 0, Y 0, Z 0 해줍니다. 그 다음에 꺼주세요. 이러면 이제
위치랑 이거는 고정이 된 거고, 현재 사이즈는 얘네가 이무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리셋 엑스폼 해줘야 됩니다. 뭐 걸어주고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 두 개 동시에 걸리거든요.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해주세요. 자, 그럼 둘 다 적용이 됐으니까 하이 폴리곤은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셀렉티드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을 하던 그 폴더에 가서 폴더에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FBX로 하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OBJ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죠? 하이 폴리곤에다가 세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하이 폴리곤 메테리얼 굳이 필요 없거든. 뭐 꺼놔도 되고 익스포트 합니다. OBJ 할 때 메테리얼 익스포트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저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됐죠? 마무리 됐으면 이거 지우고, 이제 이게 로우 폴리곤인데 로우 폴리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전에 얘를 이제 얼랩에서 요거 해주기로 했었죠.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상이 0 우리가 보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 왼쪽을 선택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상을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맞을 거고요, 여기가 이게 맞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르는 거는 그렇게 크게 깊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B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B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덩어리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은 이게 붙어야 되는 곳이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저쪽에 안 나온다 치면 뭐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바로 옆에 거 이거 선택해주면 여기다 붙여라 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엣지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 컨트롤 해주고 붙이기, 그거 붙었죠? 얘 선택하고 붙이기, 저 안 붙네. 붙이기 됐죠? 여기도 선택하고 붙이기 됐죠? 이마 라인만 고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뭐 이걸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것도 아니고. 자, 붙이고. 원래 지대로 하려면 이것도 막 제대로 막 펴고 막 시간 들이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 작업하는 것도 1시간이라, 그것도 이제 말하면서 하면 1시간이라니 2시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살짝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구석으로 이렇게 놓아주고, 꼬인데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사실 머리랑 얼굴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석에다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최대한 영역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얼굴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게 얼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이쪽에 놓고 여기 이쪽에 놓고. UV 나중에 자주 쓰다 보면 이것도 프로그램을 따로 써가지고 더 편하게 UV를 뽑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그 선택에 맞는 걸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처음에 이제 배우는 거 개념만 이제 맥스에서 배우시고, 프로그램 나는 뭐 이런 게 좋다 뭐 그러면은 그거 골라서 그냥 가시면 돼요. 나중에는 프로그램들끼리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 쓰나 저 프로그램 쓰나. 지금이야 뭐 막 맥스고 마야고 뭐 뭐가 더 좋니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나중엔 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 정도 정리하고 끝내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우클릭하고 컴퓨터 에디터블 폴리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리셋 엑스폼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에서 로우에다가 세이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얘는 메테리얼을 켜줄게요. 이렇게. 근데 깜빡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로우라고 되어 있는
매테리얼을 여기다가 똑같이 해가지고 적용해서 보여지게 하고 넘길게요. 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지브러시에서 만들었던 매테리얼이 그대로 가게 될 건데, 지브러시 매테리얼이 조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항상 무슨 BMP 파일을 첨부하고 있는데 그 BMP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일으키는 원흉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포트 하면 그대로 익스포트 됐고, 자, 그럼 이제 바디 페인터로 와서 바디 페인터에서 작업은 어떻게 하는가. 오픈한 다음에 엽니다. 파일 방금 전에 저장했던 거 로우 파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끄고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사진을 제대로 넣기 위해서 카메라 패러렐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컨스턴트 쉐이딩으로 해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라우드 쉐이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노말 그거를 뽑아가지고 같이 본다고 했었는데,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네. 서브스턴스 페인터 잠깐 낄게요. 되게 빠르게 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10분? 5분? 10분? 이 정도면 되니까. 아, 참, 열기를 하네, 내가. 자, 파일에서 뉴로 해서 로우 폴리곤 불러주세요. D 드라이브에 로우 폴리곤 열기 한 다음에 도큐먼트 4096으로 할 겁니다. 가장 큰 거. 다이렉트X로 해주면 되고, 메탈러프니스로 해주면 되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렸죠? 여기서도 이거를 왜곡 없게, 예. 자, 왜곡 없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 세팅해서 베이크 메쉬 열고, 이것도 4096으로 꽂기 하고, 하이 폴리곤을 부르고, 그 다음에 0.02 어베러지 노멀 끄고, 아이디 없고, 안티얼라이징 둘둘로 할게요. 이게 좀 커지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꽂기. 잘 나왔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잘 나오긴 하네. 역시 4096이라 이시 못되게 생긴 것 같아. 캐릭터 못된 캐릭터.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됐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뽑혀져 있는 이 소스 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에서 이제 익스포트 텍스처 할 때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서 이건 뭐야, 두꺼비 선물 칼칼 뭐 이런 걸 만들었네.
예. 여기에서 새로 e스포트 프리셋을 이렇게 새로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해두고 제목을 이 제목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리네임에서 소스맵이라고 해두고 여기 노말, 월드스페이스, 앰비언트, 커버처, 포지션, 띵리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말은 RGB가 필요하니까 RGB로 놓고 이제 노말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RGB 채널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가고 얘 이름은 노말이니까 N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N으로 해둘 때 요 앞에다가 그 메시 네임이나 아니면 텍스처 셋 네임을 이렇게 달아두면은 샵 텍스처 셋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자동으로 달리거든요. 자동으로 달리게 한 상태에서 언더바 하고 내가 이거를 명명한 파일 이름을 N이라고 해두면 N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요 이름 세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 필요하니까 월드 스페이스 노멀도 RGB거든요. RGB 클릭해가지고 RGB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페이스 노멀 클릭해서 여기다 넣고 그럼 월드 스페이스 노멀 RGB 해가지고 넣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우고 넣고 텍스처 셋 네임 그 다음에 월드 노멀이니까 WN 엔터.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제 흑백 맵이니까 그레이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흑백이니까 채널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레이 채널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도 다 지워주고 여기에다가 텍스처 셋 네임 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AO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레이 하나 더 만들고 그레이에다가 그레이 스케일 다 빼주고 딜트하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커버추어는 나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C로 써요. C 커버추어 얘랑 겹치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그레이 채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레이 하나 더 넣어주고 그레이에서 다 지우고 그레이 넣고 텍스처 셋 넣고 뒤에다가 아이고 요거는 띵리스가 일로 와야 되겠다. 띵리스 먼저 오고 띵리스 T 해서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 다시 RGB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RGB는 이제 뭐냐면 저 그라데이션 XYZ 그라데이션 그래가지고 포지션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RGB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니까 그냥 포지션이 P라고 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두고 이거를 이제 세트를 소스맵이라고 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e스포트 오면 원래 컨피그 해보면은 저런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이제 소스맵을 딱 고르면 요 밑에 이렇게 쭉 해서 노멀, 월드 노멀,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추어, 띵리스, 포지션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4096으로 뽑았고 4096이 필요했으니까 요걸로 e스포트 할 거예요. 그리고 e스포트 할 때 이거를 맵을 위치를 지정을 해둡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신샘 폴더에 날짜에 도널드 트럼프에 여기다 e스포트 맵 e스포트 맵 엔터 치고 여기다가 폴더 선택하고 e스포트를 합니다. 자 이제 뽑혔어요. 이렇게 뽑히면 제대로 뽑혔는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 4096 사이즈가 뭐 이만하게 주름막 넣었던 것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죠. 잘 들어가 있네. 노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걸로 이제 바디 페인터에다 뭘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하면 그게 더 그 기준이 더 잘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보고 할 수 있도록 뒷면에다가 저걸 깔아줄 건데 커버추어 그냥 한 장만 깔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밑밥을 까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이거 하나 월드 노말을 일단 불러가지고 이렇게 월드 노말 부른 다음에 채널에서 이거 그린만 켜두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요 채널의 그린을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에 레이어드가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거는 흰색으로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로고 해놓고 PSD로 할까? PSD로 하자. 네. PSD로 해가지고 저장합시다. 저장하고 처음 거는 오파시티를 어느 정도 주냐면 처음 거는 한 20%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불러가지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멀티로 바꿔주시고 꺼주고 얘는 한 30% 됐죠? 그리고 커버추어 이게 불러가지고 커버추어도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넣고 얘는 한 40%. 네. 이것도 멀티로 해서 넣자. 네. 자, 그리고 노말에서도 쓸게. 노말은 이게 주글주글 찌글찌글 하기 때문에 레드나 그린은 쓸 수 없어요. 블루만 갖다 쓸 건데 블루 시프트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넣고 블루는 응? 어디에다 넣은 거야 내가 이걸 알파에 넣었습니까? 이걸 알파에 넣으면 어떻게? 자,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거는 멀티 100%. 예. 껐다 켰을 때 약간의 차이만 있고 거의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너무 흐릿해 보인다고 하면 오파시티를 여기를 40으로 올리면 좀 더 양감이 세지고 60까지 올리면 이것만으로도 거의 그림자가 다 표현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한 60 넣어줘. 좀 세게 해줄까? 한 60 이 정도 해주면. 자, 그래가지고 이거 저장한 다음에 이게 막 여러 개가 있으면 잔뜩 여러 개 있으면 파일이 무거워지거든요. 이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내가 저장을 여기다 했을 텐데 PSD를 151메가가 되죠. 이게 각각의 용량을 보면 10메가 곧 넘는 애들인데 PSD는 지금 151메가야. 용량이 너무 크죠? 다 더해주면 아이? 아, 깜짝이야. 지워진 줄. 자, 이거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E 눌러서 다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채널에서 알파 필요 없어요.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용량이 34메가로 줄었죠. 이 정도면 좀 할만해. 제가 이런 거를 왜 신경을 쓰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자꾸 막 그 컴퓨터 꺼져요, 선생님, 프로그램 멈춰요, 막 안 움직여요. 이게 용량이 쓸데없이 커서 그래요. 쓸데없이. 자, 텍스처에서 파일에서 오픈 텍스처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여기서 불러넣고 PSD 이렇게 열기해서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근데 부르기만 하면 여기 안 들어가죠. 자, 메테리얼에서 이거 칠하기를 해준 다음에 메테리얼 클릭해주고 방금 전에 부른 파일을 메테리얼에서 텍스처에서 비트맵에서 이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네, 이제 가서 보자. 이제 네, 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이 정도면 이제 넣을만 하겠죠. 뭐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콘스탄트 쉐이딩으로 바꿔도 뭐 넣기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모은 것들 중에 어떤 거를 바를 건지 선택을 좀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이 사람이 인상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발라주겠습니다. 저거를 발라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일단 바디 페인터의 구성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윈도우에 보면 바디 페인터 3D의 뉴 텍스처 뷰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처 창을 새로 띄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새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거를 마치 그 저기 뭐지, 이미지 뷰 보는 그 창처럼 쓸 수 있어요. 파일에서 오픈 텍스처 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붙여 넣을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서 붙일 거냐면 여기서 붙일 거거든. 이거랑 이게 있는데 02번이랑 03번이랑 차이가 뭐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 꼴뷰 보기 2000에 3058, 2000에 3000, 똑같은데? 저건 뭐 입을 벌리고 있나? 아닌데. 먼저 이걸로 해볼게요. 1번. 그래가지고 열면은 요렇게 나와버리는데, 근데 여기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면 요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거를 잠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텍스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에서 잠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을 눌렀다가 해도 이게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잠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풀려버려요.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잠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로 돌아와서 뷰에서 이제 저 사람 얼굴을 바를 거니까 이제 내가 저거를 복사해서 붙일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선택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레이어를 한 장 새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뷰로 오고, 뷰에서 이 선택해가지고 이 복사 붙여넣기 할 영역을 요렇게 얼굴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뭐 정면에서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넣으면 뭐 다 넣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상태로 컨트롤 C, 에디트에서 카피. 자, 그 다음에 이쪽 뷰로 넘어와서 이쪽 뷰에서 요거를 켜줍니다. 프로젝션 페인팅. 그 다음에 프로젝션 페인트를 킨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페이스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크다랗게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내가 붙이려고 하는 대상보다 많이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끝에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쭉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려가지고 붙이려고 하는데 뒷면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눈, 코, 입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투명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뒷면을 보면서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뒷면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눈의 위치와 뭐 이런 거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입의 위치도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코의 위치랑 눈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는 할 건데, 당연하겠지만 트럼프랑 이 사람이랑 얼굴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똑같이는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얼굴 주변의 색감과 그리고 그 피부톤 같은 거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춘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뒷면까지 나오게 되는 거는 내가 이전에 걸어놨던 옵션이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바디 페인터 3D의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트를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꺼줍니다. 네, 꺼주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측면을 또 불러가지고 측면을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텍스처 해가지고 측면, 반측면 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반측면, 이게 괴슴치레하게 눈을 뜨고 있어. 눈 다 뜬 거.
자, 눈 다 뜬 걸로 해가지고, 자, 선택하기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막 늘어나던 구간을 이제 여기에서 요걸로 보완을 할 겁니다. 카피를 하고 뷰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 얼굴에 맞춰가지고 넣으려면 한 요쯤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왜냐면 지우면서 저거를 보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넣으려는 곳이 한 이쯤이니까, 대략 이쯤이니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페인팅을 키고 에디트해서 페이스트하고,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를 잡고 여기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놓고, 높이가 좀 더 낮아야 되겠지. 한 이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조금 퍼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뒤가 잘 안 보이니까 줄여가지고, 눈이 이쯤이지. 코가 한 이쯤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100%로 늘려주고 이거를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꺼주고, 이제 우리가 이게 레이어가 살아있잖아요. 여기가 레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우개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를 크기를 확대시켜주고, 지우개에 프레셔를 넣어가지고 중간에 이격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작업은 결국 이 반복입니다. 이 작업에. 그래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끝내주면은 여기 작업이 끝나요. 뒤통수에 들어간 이미지는 지웁시다. 지워가지고 빼주고, 뭐 귀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런 식으로 얼굴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사진 데이터를 잘 구하면 그러면은 결국 이미지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진 데이터가 좋지가 않으면은 해당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을 잘 맞추시려면 텍스처 파일을 어떻게 어디서 잘 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고해상도 텍스처 파일 많으니까 그 구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번에 나온 저거를 보자면,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임에 보면은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은 실제로 배우가 존재해요. 저 그냥 배우야, 그냥. 이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의 데이터를 실제로 스캔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게임에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에? 사람 진짜로 있는데? 있는 사람인데? 여기도 이 캐릭터도 실제로 있는 사람. 그것도 실제로 저기 뭐지? 그 스튜디오에서 스캔을 다 뜬다고.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트리플 A급 회사들에서. 자, 그래가지고 바디 페인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이미지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저기 뭐지? 다른 데에서 좀 편집을 해가지고 피부톤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सब스턴스 페인터 가가지고 넣어가지고, 피부톤 지금 좀 너무 많이 센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필터에서 컬러 커렉션에서 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빼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거기 가가지고 진행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텍스처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